네, 안녕하세요. 프리다입니다. 이번 강의는 감정도 좀 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감정 시스템, 이모셔널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커다랗게 어떤 시스템을 보자면 우리 감정이 어떻게 세 구조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작동하는 감정 체계가 발동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략 좀 커다랗게 나눠서 그거를 평소에 자기 스스로가 좀 알아보도록 설명을 드리려는 강의예요. 이 강의는 뭐 제가 또 혼자서 만든 건 아니고 물론 모든 강의가 제가 이론에서 길어와서 제 나름대로 언어로 소개하는 거고 특별히 이런 감정 체계 emotional systems라고 하는 이 three emotional systems 이 이야기는 책 제목은 mindful compassion이라고 하는 폴 길버트 하고 초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성을 다 마지막 성을 다 쓰시는 폴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것 같아요. 폴이 쓴 mindful compassion. 그러니까 mindful이라고 하면은 마음 챙김. 보통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마음 챙김, 마음을 알아차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린다라는 거니까 이 전 강의 나의 마음 뭐지? 아는 마음, 모르는 마음. 그 모르는 마음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걸 좀 자각하도록 돕는 그 이론서죠. 그런 책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고 우리 나라에도 우리 사회에서도 번역된 마음 챙김이나 마음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손쉽게 뭐 키워드 몇 개 넣으면은 좋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강의는 뭐 이론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제 자신의 삶을 저도 저 자신을 연구하고 스스로 나의 의식 세계를 확장해 가면서 훨씬 더 인생이 행복해지고 편해지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갈 길을 잃은 길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지 않고 좀 결정할 수 있게 잘 집중도 하게 되고 나의 삶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힘에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책 저런 책 그리고 또 특별히 그런 공부를 할 적에는 삶의 위기 속에서 나 같은 경험을 나만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스스로 돌봐왔지? 이러다 보니까 책을 접하게 됐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 나에게만 도움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한예원 회원들이나 또는 이 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도 알려드립니다. mindful compassion. 그리고 compassion은 고통에 함께 한다라는 연민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감정 체계를 잘 알고 있으면 타인의 감정도 도와줄 수 있고 타인의 고통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려는 책이죠. 그러나 저의 삶의 화두는 '인간이 인간을 연민할 수 있을까?' 그게 아직 저에게는 신학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연대도 어려운데 연민까지 할 수 있을까?' 다만 '지향으로 그걸 마음속에 지향점을 두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절망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존재로 지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해한 대로 세 가지 감정 시스템 어떻게 이게 감정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시스템화되어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감정 시스템이 있냐면은 어떤 위협을 당했을 때 있잖아요. 위기, 나에게 어떤 위기나 위협이나 외부의 자극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졌을 때 우리가 완전히 몸이 먼저 막 소름이 확 돋는다든지 뭐 인식이 서술되고 진술되기 전에 느끼는 위협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센 위협도 있고 아주 작은 하는 이런 뭐 간단한 위협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참 많아요. 그래서 위협이나 이런 피해를 내가 감지하고 거기에 대응하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협과 피해를 감지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냐면 두려움, 아주 그 숨긴 감정은 감정의 그 위협에 대한 또 피해를 감지하면서 거기에 맞붙어 있는 감정들은 어떤 감정이냐면 두려움, 불안, 그리고 분노 또는 질투, 혐오
이런 것들이 감정의 원천이에요. 이런 감정 시스템에 같이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위협 상황, 자신이 피해를 받은 상황 또는 피해가 오려는 상황, 피해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이런 속에 우리 이런 감정 체계가 그때부터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그 감정이 들어오고 내 인식 속에서도 그게 막 흘러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작동하고 결합을 해서 행동으로 고착이 돼요. 그래서 위협이 닥쳤을 때 행동하는 방식이 인간이 그렇게 뭐 다 다양하진 않아요. 몇 개로 나눠질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차가 다 생기는 이유는 그런 자기 내면에서 감정 체계가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는 내 감정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과 행동이 굳어지면서 위협에 대한 생각이 고착이 돼서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난 행동으로 내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뭐 공포심 같은 거 아까 뭐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이 넘어서 공포 같은 것들 그런 거 있죠. 각자 가지고 있는 공포들이 있거든요. 저는 자기 마음 공부하면서 제가 가졌던 공포 중에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고소공포증 또 벌레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정말 뭐 쪼끔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 어는 느낌?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완전히 해결이 돼서 막 높은 곳에서 막 날르듯이 자유롭고 그렇지는 않지만 아파트 난간에 아파트 복도에 유리창이 없거나 그 낮은 그 난간으로만 돼 있는 아파트도 제가 그 가운데 길을 잘 걸어갔었고 이렇게 빌딩 쪽으로 몸을 막 기울여서 갈 정도로 좀 심하고 육교도 잘 못 건너 다니고 이랬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 행동이 불편함으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나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나를 좀 편하게 만들려니까 그런 위협이나 피해 상황에서 내가 대응하는 나의 감정을 돌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저 자신을 돌보니까 좀 해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고착되어서 자꾸만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강화하다 보면은 점점 더 제한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는 힘을 잃게도 돼서 어 다양한 공포를 가지고 그거를 어떤 사람은 여기에 공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공포가 있는데 그 공포를 느끼는 기제는 마음에 작동하는 감정 시스템 비슷한데 행동은 다 다르게 드러나니까 우리 실제로 그러죠. "그거 뭐 무서워해? 그거 왜 두려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건 본능에 가까워요. 뭐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기도 하고 우리가 어쨌든 이 몸에서 의식과 더불어서 작동하는 이 시스템이 위협과 외부의 나를 공격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자극에 대해서 그걸 방어하려는 시스템이 금세 작동을 한다. 그런 감정 체계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위협을 감지하기도 하고 그걸 좀 멀리하려고 스스로가 방어 체계를 세우기도 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런 체계 자체를 방어 체계를 강력하게 갖고 있다거나 두려움이 심한 거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불편을 주면 그걸 좀 극복하려는 의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좀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 내가 여기에서 이런 두려움과 또 어떤 분노가 있거나 또는 혐오 감정이 있거나 공포 감정이 생겼으면 아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많이 활용해서 거기에 고착된 행동이 있구나.' 그래서 그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그 감정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이런 감정 체계의 근원적인 그 욕구는 뭐냐면 그 감정 피해나 위협 상황에서 작동했던 내 감정의 기저에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려는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마음이죠. 어떤 위험에서든 어떤 피해로부터든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는 걸 스스로 감지하는 이 시스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나를 통제해 버리고 나를 막 억압한다면 그건 뭔가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불편이 그다랗게 없으면 나를 보호하는 내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고 인정해서 난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도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있어. 그 정도면 나를 외부에 표현만 하면 돼요. 나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싫어. 나는 뱀이 싫어. 그런 거. 그리고 어떤 사물과 어떤 상황뿐만이 아니라 밤길에 걸어가다 어떤 일이 경험이 되어서 내가 손상을 받은 적이 있으면 밤길 가기 싫어.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안전장치를 하고 그래서 집이 너무 후미진 곳에 있으면은 보호를 요청한다든가 누가 같이 오게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감정 체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이 감지하는 것은 인식보다 몸이 빨리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감정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인식은 그걸 부정하게도 만들어요. 너는 지금 위협을 느끼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냥 가도 돼. 라고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사인을 받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을 내 인식이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감정도 나의 한 부분인데 내 감정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주 어떤 예민하게 어떤 느낌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기를 보호하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또 과도해서 그 감정을 너무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생활이 제한이 되기도 해요. 정말 그래서 불편을 택하느냐 또는 안전을 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무시를 하면 실제로 거기에 손상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피해나 공격 상황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쿨하게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자기를 기획을 해서 하면은 그런 감정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조절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감정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인정을 하더라도 그걸 좀 도를 지나쳐서 너무 두려움에 빠지면 그것이 자기와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를 또는 자기의 사회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양쪽 다 자기 자신이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 그 균형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연습,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자기 부인에 대한 신학적 메시지가 잘 정리가 안 돼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구나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판단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검열해요. 빠르게 윤리적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이게 정말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근데 민감하게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수용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면 그런 자신을 허용하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기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렇게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감정 시스템에 대한 자각은 우리 인간은 나는 위협과 외부의 공격 상황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감정 시스템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내가 이런 감정 시스템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불편함이 너무 부정적인 이런 감정에 과도하게 자기가 통제를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너무 무시해 가지고 매번 어떤 이제 위기 속에 자꾸만 들어간다든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서는 '너를 보호해야 돼. 지금 위기 상황이야.'라는 사인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감정을 치환해 버린다든가 그걸 덮어 버리면
여전히 나는 그런 위기가 또 다시 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감정으로 대응하고 그걸 자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불편한 감정이 떠오르시거나 불편한 행동이 여전히 내게 있다면 좀 살펴보시고 자기 자신을 돕는 작업을 해 가시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남을 돌봐야 되는 직업 또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 욕구와 어떤 source 자원, 어 자원에 대한 추구, 그러니까 욕구 위협과 피해를 감지하는 감정의 체계가 있다면 그 자신의 욕구 있잖아요. 자기가 욕구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바라는 것, need라고도 할 수 있고 desire 뭐 열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욕구, 그런 뭘 원하는 것,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겨울에 뭐 하고 싶어?" "아 나는 스키 타고 싶어." 이것도 욕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런 욕구와 그다음에 계속 자기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축적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나의 삶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직업도 택해야 되고 또 살아가는 자원들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 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감정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설명드렸듯이 어떤 음식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랑과 애정과 성에 대한 어떤 파트너 그런 인간관계에서 자기에게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파트너를 갖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 특별한 연인의 관계 또는 우정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뭐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괜찮아요. 그리고 돈 중요해요. 어 뭐 밥값 지불 능력이라고 할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자기 지불 능력이 있느냐. 내가 그걸 경제적으로 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누구에게 용돈 받아 쓰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좀 벌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욕구와 관련된 자기 지향 자기 추구하는 바죠. 자원에 대한 추구일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직업 그리고 앞으로 뭐 '더 교육받을 건 없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나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계속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직업 환경이나 생활 환경의 생태계를 꾸며가는 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선에서 탐욕 라인은 좀 정해서 상한선도 정해야 되고 최저 생계선도 생존선도 정해야 되겠지만 그 중간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의 풍성함, 번영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자원의 욕구를 내가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확보하는 데 즐거움을 얻고 싶은 마음이 그런 감정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추구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되게 또 우리 안에 한 감정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외부의 자극에 대응하는 감정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의 욕구와 그 욕구를 만족시켜 가기 위해서 자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것. 그럴 때 발생하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근원 감정. 이 감정 시스템 안에 있는 감정은 아주 설레는 감정이기도 해요. 설렘. 그리고 막 excited 거 있잖아요. 흥분하고 막 에너지가 뿜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설렘, 흥분, 기대감 그리고 즐거움, 행복감 이런 것들이 그걸 추구하고 축적해 가고 연습해 가고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껴요. 아까처럼 외부의 공격이나 피해 상황에서 내가 위기를 느꼈을 때 발생하는 감정, 그 안에 그 감정 시스템 안에 있는 감정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도 설렘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것들도 앞의 감정처럼 너무 과도하거나 무시를 하면 여전히 우리 일상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감정의 부분에는 '나는 뭐가 있지?' 그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감정 시스템이 지향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성취감. 뭔가를 했을 때 나 이런 거 성취한 거 참 좋아. 성취감. 그리고 소비하는 욕구. 여러분 소비하는 욕구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또 거기에 과도하면 소비 중독이 돼 버리잖아요. 하루라도 집 앞에 택배 박스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분들 이 감정이 작동하는 건데, 너무 불편해지고 과소비가 되고 그러면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갈망, 내 마음에 아주 밝은 빛을 주는 갈망이라든지 지향하고 싶은 희망들, 이런 것들이 이 감정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감정들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너무 과도하게 발달하거나 그것만 너무 과도하게 발달하거나 이것을 너무 무시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를 축소시키기도 하고 위축시키기도 하고 자기를 나락으로 내몰기도 하고, 또는 이제 과도한 자기 과대평가 속에서 자기의 진정한 자기를 못 만난 자기 셀프, 자기 마음과 점점 멀어지는 자기 존재의 분리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욕구를 인정하되 과도하게 검열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도하게 욕구를 쫓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균형을 잡으려면 나는 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이 감정이 있구나. 내 안에는 이 감정이 지금 확대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감정을 좀 더 내가 인간답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려면 이 감정 시스템도 좀 들여다봐야 되죠. 일단 아셔야 되죠. 이런 감정 시스템이 있구나. 그렇게 또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되게 중요해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감정, 그리고 자기를 성취시키려고 하는 이런 감정들 중요하고, 이런 감정과 더불어서 정말 제가 더 우리가 중요한 감정인데 발달하지 않은 감정 시스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감정 시스템, 이런 것들은 좋은데 사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감정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가 좀 이완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soothing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relax, 이렇게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어깨가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이완을 했을 때 어깨를 툭 떨어뜨리는 거. 몸에 긴장을 늘 하고 있으면 이 목도 뻣뻣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몸인식이 무의식적에, 지난번 강의에서 그랬잖아요. 알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마음. 이 모르는 나의 무의식이 뭔가 나를 자꾸 긴장하게 해서 힘을 주게 하고, 내가 지금 뭔가 빠뜨리고 사는 거 아니야 해서 그냥 괜찮은데 평화로워도 되는데 뭔가 불안하게 자꾸 내 몸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그거로부터 금세 몸을 알아차리고 이완하는 거. 내가 이렇게 편해지고 싶은 것. 그게 이제 안락하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완, 진정성, 이게 아니라 피부가 진정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 이제 뭐 30, 40대 자기 피부 관리들 열심히 다 하시지만 거기에 피부 진정제 뭐 이런 화장품 얘기 제가 단어를 들어봤는데, 그럴 때 말하는 그 진정이에요. 그 진정과 그다음에 제휴, 누구와 관련되고 어디에 소속되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응하는 감정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어의 단어로 설명 잠깐 드리면 soothing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휴라는 것은 affiliation, 어디에 소속되는 거, belongness, 어디에 관련되는 거, associate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정 시스템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감정들을 희망하는 감정이 또한 구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감정들은 나 지금 잘 존재하고 있구나. 웰빙니스. 그러니까 sense of well-being. 내가 잘 존재하고 있어. well-being은 뭐냐면은 존재. 내가 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감각이에요. 평화로운 감각, 그리고 만족감. 나 이대로 괜찮아. 나 지금 너무 괜찮아. 좋아. 안전함을 느껴.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되게 안전함을 느껴요. 저는 말만 하면 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다 도와주셔요. 마이크, 화면, 카메라 모든 것을 다 도와주니까 제가 너무나 이 실내의 온도까지 맞춰 주셔 가지고 안전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고 웰빙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내가 '아 살아 있음. 아 나 소중한 사람. 나는 괜찮아.'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도 내고 공부도 조금 더 정리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눌 때 내가 뭔가 연결된 느낌. 제가 이렇게 뭐 헌신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기뻐서 이거 할 때 저도 연결된 느낌이라는 그런 선물을 받는 감정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감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우리 인간 존재가 이런 감정 시스템에서 지향하는 감정은 안전함과 친절함이에요. 친절하다. 친절이 뭔가? 생각해 보면 다양하게 되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느리게 작용하고 또 이런 것이 우리의 감정, 우리 몸 안에 인식 안에 마음속에 통과할 때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만 불안하거나 너무 막 이렇게 퍼지거나 그러지 않고 긍정적이면서 어떤 안온한 환경을 내 스스로에게 선물하게도 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랄까 할까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상황을 자꾸만 경험해야지 이것도 '내 감정 안에 시스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이 감정이 시스템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앞에 말한 두 가지 감정 시스템은 좀 자주 만나요. 근데 이 세 번째 존재의 이완과 존재가 안온한 상태로 '내가 있다.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물론 결핍감과 내가 가진 자원이 충족할 정도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나 괜찮아.'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안정감은 이 세 번째 감정하고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감정을 잘 경험하고 자꾸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우리가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꿈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위협도 감당해야 되고 외부의 피해도 방어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이거를 따로 연습하고 마련하지 않으면 이 감정 시스템은 못 느끼고 못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세 번째 감정 시스템에 좀 자주 노출이 되어야지 앞에 두 번째 감정을 경험할 때도 훨씬 더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저자가 말하는 나의 고통에 깨어 있으면서 타인의 고통에도 연민과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런 자신의 세 가지 감정 시스템 속에서 지나치게 억압당하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걸 지향하면서 생활하고 자꾸 살피려고 할 적에 결국은 다소 위협적인 위기 속에서도 내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삶이라는 길을 순례하듯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 세계가 주는 안전감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각자의 삶에서 너무 다양하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너무 차이가 많고 그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소외감도 느끼고 힘들지만 가난해서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게 다 많고 저렇게 뭐 만족할 만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항상 불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해 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도 내 스스로를 모르는 마음이 너무 많은데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윤리적인 판단을 해서 상황을 대응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줄어들고 우리가 좀 더 이완하는 마음 또 남과 연결되어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평화롭고 안온한 마음들을 경험을 하려면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정을 책 넘기듯이 이거 띄고 이거 띄고 이거 다 다루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감정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감정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구나. 이걸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감정이든 아무리 나쁜 감정이든 그 감정에 내가 노예가 되거나 그 감정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그래서 좋은 감정들이든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든 '나에게 필요한 감정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자기 감정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감정이 그 순간순간 나에게 감지되고 감각할 수 있는 감정을 함부로 소홀하게 떠나보내지 마시고 오늘 특별하게 어떤 감정이 짙게 나의 마음을 문두드렸다면 그걸 좀 감정 일지에도 좀 적으시고 오늘 하루에 잠깐 노트도 마련해서 숙제처럼 남겨 놓으시고 다시 시간이 있으면 이 감정을 방문해서 나의 감정 시스템에서 어떤 것이 더 활성화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좀 무시하고 비활성화된 감정 시스템을 좀 더 초대해서 균형적인 감정 시스템을 내가 운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나의 고통에 대해서도 좀 바라보게 되고 직면하게 돼서 무의식을 들여다볼 지혜와 용기도 생기고 그런 자기 실현의 과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다운 관계, 사람 냄새 나는 관계 또는 자연스러운 관계. 우리가 자연스러운 게 좋은지 인간답다는 말이 더 좋은지요? 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이 항상 또 나쁜 것도 하고 이원론적 사고를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좀 편안하게 자기의 감정 체계를 바라보면서 돌보는 사람으로 존재하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도 동행하는 데 불편함이 좀 덜어지고 타인과의 순례길에서도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영적으로 또 마음도 행복하고 몸도 건강한 순례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길어졌네요, 강의가. 오늘 감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오늘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